회사를 안 가게 되어서 가장 좋은 것. 오늘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쓴 글, 내가 읽기. 백수가 되고 가장 많이 들은 질문은 바로 이거다. 회사 안 가니까 뭐가 제일 좋아? 혹시 아직도 알람을 맞춰놓고 자느냐고 묻는 사람도 있었다. 알람 같은 것을 맞춰놓을 리 없잖아요 라며 피식 웃으면 세상에서 제일 부러운 게 너다 하며 눈을 흘기곤 했다. 아침 9시가 넘은 시각, 아무런 고민 없이 안방 깊이 들어오는 햇살을 온몸으로 맞고 있어도 되는 여유. 그러나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 앉아 멍 때리는 시간. 더 이상 더디게 오는 주말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것도 좋았다. 문득문득 계속 이렇게 살아도 될까 하는 생각에 온몸이 저릿해지기도 했지만 이런 삶이 뭐 어때 하며 고개를 가로젓곤 했다. 하지만 사실 울리지 않는 알람보다 더 좋았던 것은 보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더 이상 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다. 매일 아침 창밖을 바라보며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을 쳐다보고 있노라면 자연스럽게 꾸역꾸역 출근해서 만나던 사람들이 떠올랐다.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평생 만나고 싶은 좋은 사람들도 물론 많았다. 나의 팀 동료들이 그랬다. 하지만 사회생활이라는 것이 그러기만 하던가. 어쩔 수 없이 함께 있으면 불편한 사람들을 계속 만나야 하는 날의 연속이었다. 속으로는 입에 담지도 못할 욕을 할지라도 마주치면 웃는 얼굴로 대해야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 회사를 안 간 가장 좋은 것은 뭐니뭐니 해도 그들과 거리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것이었다. 특히 가장 자주 떠올렸던 사람은 과장 1년차 시절 만나 3년 동안 함께 일했던 K팀장이다. 나니 매니저, 오늘은 또 무슨 일이래? 어떻게 서쪽 끝에서 지르는 소리가 동쪽 끝에 있는 내 자리까지 맨날 들리는지 몰라. 오늘도 최 매니저는 큰 잘못이라도 한 거예요? 그날도 아침부터 벌어진 난리를 피해 화장실로 잠시 자리를 피한 참이었다. 사무실 정반대쪽에서 근무하는 해외사업 팀장님은 양치하던 손을 잠시 멈추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물었다. 큰 소리의 주인공은 당연히 K팀장이다. 안 그래도 목소리가 큰데 K팀장은 직원들의 아주 사소한 실수에도 사무실 반대쪽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이 우리 팀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챌 만큼 매일 큰 소리를 냈다. 그날도 별것 아닌 일로 팀 막내인 최 매니저가 진탕당하고 있던 참이었다. 그 소리가 오늘도 또 다 들렸다니. 내가 지른 소리도 나를 향한 고함도 아니었지만 창피해서 순식간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최 매니저로 K팀장의 시선이 옮겨가기 전 사실 그의 첫 목표물은 나였다. 제법 일 잘한다고 소문이 났던 내가 과연 진짜 그러한지 그는 우리 팀으로 오기 전부터 꽤 궁금했다고 했다. 이제 고작 과장 1년차인 나를 최연소 여성팀장으로 키우겠다고 마음먹은 K팀장은 부임 첫날부터 말도 안 되는 트집과 지긋지긋한 고함으로 나를 압박해왔다. 매일매일 그를 만나러 가야 하는 출근길이 끔찍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온몸의 두드러기가 자주 올라왔다. 어떤 날은 눈을 뜨기 어려울 만큼 부풀어 올랐고 또 어떤 날에는 입술이 부어 뒤집히기도 했다. 하지만 그런 날에도 나는 리더가 되려면 어떠한 시련도 견뎌내야 한다는 그의 압박에 외부 미팅으로 내몰리긴 했다. 참 리더든 팀장이든 아무것도 될 생각이 전혀 없던 나는 K팀장의 헛된 욕망에 금세 질려버렸다. 회사 안에서는 K팀장을 피할 방법이 없었다. 나는 그와 함께 일한 지 3개월 만에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결심을 하고야 말았다. 그는 몹시 당황했다. 너도 그런 야망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냐며. 그게 아니라면 왜 이렇게 열심히 그리고 잘하려고 노력하냐며 내게 반문하기도 했다. 사자는 어른 자식을 강하게 성장시키기 위해 절벽에서 밀어버린다며 K팀장은 나를 그저 잘 키워내고 싶었을 뿐이라고 오래도록 변명했다. 긴 고민 끝에 회사에 남기로 결정했지만 사실 회사에 남기로 한 것은 자기 일을 나에게 모두 넘겨버린 직무유기에 대한 그의 사과나 다시는 내게 고함 지르지 않기로 약속했기 때문은 아니었다. 17년 동안 내내 해왔던 나의 일과 함께 일하는 동료들을 너무 사랑했다. 회사로 가는 길에 그냥 이대로 교통사고가 나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자주 했지만 그럼에도 나는 나의 일과 나의 동료,
그 모든 것들을 K 팀장에게 버려두고 떠날 수 없었다. 나와 동료들은 덕분에 더욱 가까워졌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K 팀장 몰래 우리끼리 만나 K 팀장을 안주로 잘근잘근 씹어먹으며 3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버텨냈다. K 팀장이 언젠가는 인사평가에 처절한 복수를 받게 되리라고 믿었는데 이게 웬걸. K 팀장은 3년 후 임원으로 승진했다. 여전히 나의 직속 상관인 것은 변하지 않았다. 그가 임원이 된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나는 정말 좌절했고 친하게 지냈던 전략팀 선배에게 이렇게 말했다. 선배, 우리 회사에 더 이상 미래는 없는 거죠? 어떻게 저런 사람을 임원을 시켜? 임원을 시켜 내보낼 수 있거든. 계약직이니까. 아니면 정년까지 다니게 해야 하잖아. 선배의 대답에 무너졌던 하늘이 바로 서는 것 같았다. 회사를 계속 다녀야 할 이유가 그날에서야 생겨났다. 그래, 최소한 나보다 그가 일찍 그만두겠지. 그가 회사에서 잘릴 때까지만 버텨보자. K 팀장은 임원으로 2년쯤 더 일하고 회사를 그만뒀다. 아니, 잘렸다. 그가 드디어 회사에서 잘리던 날, 나는 세상에서 가장 친절한 미소와 함께 그의 짐을 하나도 빠짐없이 잘 정리해 박스에 넣어 건넸다. 겉으로는 아쉬운 척 얼굴을 꾸며보았지만 드디어 그가 쳐놓은 감옥의 문이 스르륵 하고 열리는 것 같았다. 심장이 바운스 바운스 뛰기 시작했다. 자유다. 하지만 그와의 인연이 이렇게 쉽게 끝날 리가 없었다. 이런 젠장. 그는 작은 유통회사를 하나 차렸다. 그는 회사의 아주 작은 고객사가 됐고 그가 회사를 그만둔 후에도 그와의 관계를 끊어낼 수 없다는 사실은 절망적이었지. 그 인연은 그 후로도 몇 년이나 이어졌고 내가 회사를 그만둘 결심을 하고 나서야 비로소 끝낼 수 있었다. 내가 회사를 그만두고도 몇 달 동안은 K 팀장에게서 연락이 왔다. 나는 그에게 소식을 전하지 않았지만 어디선가 내가 회사를 그만둔다는 소식을 들었던 모양이다. 아팠다는 이야기도 들었는지 몸은 좀 어떤지 묻곤 했다. 연락이 올 때면 시간을 한번 확인하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라고 대답했고 다시 연락하지 않았다. 물론 그가 회사를 그만둘 날 이후 그 어느 날에도 나는 그에게 먼저 연락을 한 적이 없는 것은 당연하다. 사람들이 종종 물었다. 왜 K 팀장과 따로 연락을 안 하냐고. 아주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느냐고. 그럴 때마다 대답하곤 했다. 당연히 안 하죠. 혹시 또 물으시면 잘 지낸다고만 전해주세요.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드디어 내게도 그에게서 멀어질 자유가 생기기 시작했다. 그는 분명 가족처럼 생각했던 가장 사랑하는 후배가 자신을 배신했다고 생각하고 있을 테다. 어쩔 수 없다. 드디어 그와의 인연이 끝났다는 사실이 생각보다 훨씬 가벼웠다. 아주 조금 미안했을 뿐이다. 나는 그렇게 K 팀장을 시작으로 나를 힘들게 하던 사람들에게서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했다. 내게 손톱만큼의 스트레스라도 주는 사람들을 잘라내는 삶. 한동안은 그게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